기본 대응자리에 근거한 고관절통의 테이핑. 그러면 고관절의 기본 대응자리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겠죠. 오른쪽 고관절통이라고 보고 기본 대응자리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고관절이니까 오른손에서는 새끼손가락 본절이 고관절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고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기본 대응자리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사이에 있는 물갈퀴 높이에서 손등 중간 정도까지를 테이핑한다 그랬어요. 이 자리는 오른쪽 궁둥이 쪽, 뒷주머니가 있는 쪽이 불편해도, 그러니까 골반통이죠. 골반이 아파도 똑같은 방법으로 테이핑해요. 그리고 오른쪽 고관절 바깥쪽이 불편해요. 오른쪽 고관절 바깥쪽은 재봉선이 있는 쪽이에요. 그쪽이 불편하면 새끼손가락 바깥쪽 물갈퀴 높이쯤 되는 데서부터 손등 절반 정도까지의 사이를 세로로 테이핑하는 거예요. 뼈와 살집 사이를 테이핑하는 셈이죠. 그 다음 오른쪽 사타구니 쪽 고관절이 불편하면, 사타구니 쪽은 피부색이 하얀 쪽이니까 손바닥 쪽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 물갈퀴 높이에서 손바닥 절반 정도까지 세로로 테이핑. 그러면 오른쪽 고관절이 불편할 때 쓸 수 있는 기본 대응자리의 테이핑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오른쪽 고관절의 문제를 왼손에서 테이핑할 때는 왼손 엄지 손가락의 손등뼈와 검지 손가락의 손등뼈가 만나는 이 자리가 고관절 자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중심을 맞춰놓고 세로로 테이핑하는데, 손목 엄지 쪽에 튀어나온 뼈 밑에서부터 손등 중간까지 세로로 테이핑. 이게 왼손에서 오른쪽 고관절 자리에 해당하는 기본 대응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는 동시에 오른쪽 뒷주머니가 있는 골반 자리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고관절이 아파도 골반 쪽으로 아프다. 그러면 기본 대응자리에 테이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고관절 바깥쪽 재봉선이 있는 쪽이 아프면 이번에는 왼손 엄지손가락 손등뼈
바깥쪽 살집과 만나는 경계선, 손목에서 이 엄지손가락 손등뼈 중간 높이까지 세로로 테이핑,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건축에서 사타구니를 테이핑하는 건 이건 설명하기도 약간 복잡하고 따라서 하기도 약간 불편하니까 그냥 아픈 쪽 새끼손가락 물갈퀴 높이에서 손바닥 절반 정도까지를 테이핑해주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편리해요. 이런 식으로 테이핑하면 고관절에 문제가 생겼을 때 테이핑하는 방법이 되는데, 실제로 50대 여자분이 테이핑 강의를 듣는 중에 평소에 자기 왼쪽 고관절 바깥쪽이 불편했기 때문에 왼손 새끼손가락 본절 바깥쪽에 세로로 테이핑을 해봤더니 테이핑 하자마자 불편한 느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또 어느 원장님은 평소에 걸음을 걸을 때도 고관절 바깥쪽에서 무릎까지 불편해서 절뚝 해야 될 정도였었는데, 반대쪽 엄지손가락 바깥쪽 손등뼈와 손바닥 쪽 살집 사이에 세로로 엄지손가락 본절까지 테이핑 했더니 즉시 편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며칠 했더니 증상이 완전히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 경험인데요. 오른쪽 사타구니가 아파요. 그래서 사타구니니까 피부가 하얀 쪽이죠. 그래서 오른손 새끼손가락과 네 번째 손가락 사이에 있는 물갈퀴에서 손바닥 중간까지 세로로 테이핑했어요. 테이핑 하자마자 5분, 10분 만에 증상이 완전히 좋아진 경험이 있는데, 두 군데도 아니고 기본 대형 자리에 테이핑을 했을 뿐인데도 완전히 좋아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관절에 문제가 생겨도 어느 쪽으로 불편한지만 알면 기본 대형 자리에만 테이핑을 해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바로바로 해보세요.